손쉽게 음료를 뽑아 마실 수 있는 식품 자동 판매기, 위생의 사각지대로 불리고 있는 자판기 위생 점검에 시민 불만 타파가 직접 나섰습니다. 서울시 땅속에 수만 킬로미터로 연결되어 있는 상하수도관, 그 안전성은 믿을만한지 살펴보기 위해 동행 취재를 했습니다. 시민들의 발휘되어주는 버스, 하지만 장애인들에겐 먼 나라 이야기일 뿐입니다. 장애인 저상버스 확충 문제, 시민 불만 타파가 짚어봅니다. 간편하게 음료를 뽑아 마실 수 있는 식품 자동 판매기, 위생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식품 자동 판매기 위생 점검에 시민 불만 타파가 직접 나섰습니다. 도심 곳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품 자동 판매기. 저렴한 가격과 버튼 하나만 누르면 취향에 맞는 커피와 음료를 쉽게 마실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시민들에게 오랫동안 사랑을 받아왔는데요. 실제로 작년 모 커피 제조업체에서 조사한 한국 커피 소비 통계에 따르면 시민들은 사무실과 가정에 이어 자동 판매기 커피를 자주 마시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커피 전문점의 5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는 편리함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식품 자동 판매기를 자주 찾는데요. 하지만 위생 상태가 불량인 자판기들 때문에 시민들은 점점 자판기 음료를 마시기 꺼려진다는 입장입니다. 일단은 관리 자체가 개인 영세업자들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불결한 것 같아요. 일단 1차적으로. 그것만 개선만 돼도 많이 이용을 할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시민들의 불만을 타파하기 위해 제작진은 서울시의 협조를 받아 실제 식품 자동 판매기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는 검사관과 함께 자판기 위생 점검에 나섰습니다. 슈퍼 앞이라든지 길거리, 그렇지 않으면 주택가 등지는 위생적으로 이제 취약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수시로 점검에 나서고 있습니다. 식품 자동 판매기 위생 점검은 크게 시설 기준 점검과 영업자의 준수 사항으로 나누어 철저한 검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자판기의 영업 신고에서부터 제품의 유통 기한과 보관 상태, 자판기 내부의 세척과 소독 여부, 그리고 자판기 주변의 청결까지 총 8가지 항목에 의거해 꼼꼼한 위생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제작진은 위생관리가 다른 곳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주택가 안쪽에 설치된 식품 자동 판매기들을 점검해보기로 했는데요. 자판기 관리자를 불러 자판기 문을 열자 자판기 내부가 드러납니다. 얼핏 보기에는 위생 상태가 청결해 보였는데요. 하지만 제작진의 레이더망에 걸린 게 있었으니 그건 바로 걸레와 가위. 그 밖에도 지저분한 재료통에 이어 음료 찌꺼기들이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어 있는 지저분한 자판기 입구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세척할 때는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하고. 네. 이것도 칫솔로 이거 다 이렇게 다 해줘요. 하루에 한 번씩 하시는 거예요? 네. 저녁에 들어갈 때 다 해놓고 가는데요. 이걸로 다 해야죠. 이번에는 자판기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통 안의 위생 상태를 점검해 보았는데요. 비위생적인 자판기 내부와 달리 깨끗한 모습입니다. 이 물은 그럼 어디서 그걸 넣으시는 거예요? 이쪽 우리 집에서 이제 수돗물 같은 거 이런 거 넣어가지고. 네. 그렇게. 검사관은 마지막으로 자판기 주인에게 자판기의 위생적인 관리를 부탁합니다. 그런 것까지 좀 신경. 다른 곳에 있는 자판기 점검을 위해 자리를 옮긴 제작진과 검사관. 한눈에 보기에도 위생 상태가 엉망으로 보이는 자판기 발견. 이번에도 문을 열어 자판기 내부의 위생 상태를 점검해 보았는데요. 음료통과 연결된 노즐에 음료 찌꺼기가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의 판매기 안에서도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걸레가 발견되었는데요. 이 밖에도 쓰임새가 궁금한 온갖 잡다한 물건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을 하지 않은 물청소기는 작동조차 되지 않습니다. 자판기의 이곳저곳을 점검하던 검사관이 이번엔 자판기의 자동 세척 버튼을 작동시켜 보았는데요. 찔끔찔끔 나오는 자동 세척기의 물은 자판기 입구 부분을 깨끗하게 청소하기엔 부족해 보입니다. 자판기 맨 아래쪽엔 음료 찌꺼기 등이 담긴 물통이 그대로 방치돼 있었는데요. 하루에 한 번 비워줘야 하지만 오랫동안 비우지 않아 악취마저 풍깁니다.
검사관은 이 밖에도 제품의 유통기한 등을 꼼꼼하게 살피며 자판기 위생 상태를 점검했는데요. 점검표는 한 번도 점검을 받지 않은 듯 너무나 깨끗한 모습입니다. 자주 한다는 건 솔직히 거짓말이고 청소를 한다고 하긴 하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부정감은 없애야죠. 작년 서울시에서 총 12,500대의 자판기를 점검한 결과 무려 20%에 달하는 2,500대의 자판기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는 관리업자들의 위생 불감증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말해줍니다. 많은 시민들이 찾는 자판기 음료의 위생 상태는 곧 시민들의 건강으로 직결되는데요. 시민들은 세균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점검을 하면서 자판기 내부가 좀 위생 불량하다든지 좀 상태가 이렇게 나쁜 경우에는 저희가 수거 검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커피라든지 율무다든지 이걸 우리 서울시 산하에 있는 그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해서 이제 부적합이 나오면 저희가 그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위생 상태가 불량인 식품 자동 판매기들. 관련 업체들의 철저한 위생 교육이 절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시 땅속 수만 킬로미터로 연결되어 있는 상하수도관. 그 안전성은 믿을 만한지 살펴보기 위해 동행 취재를 했습니다. 지난 4월 양재동에서 노후된 상수도 배관 파열로 인해 도로가 침하되고 승강장에 누수가 발생하여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집안 침하가 도시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어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일로 시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노후된 상하수도관은 집안 침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전국의 상하수도관은 어떤 상황일까요? 전국 상하수도관의 총 길이는 16만 6천여 킬로미터. 그런데 조사 결과 24.5%에 해당하는 4만여 킬로미터가 노후된 상태라고 합니다. 하수관이 붕괴되면서 집안 침하 이런 거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큰 피해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데 지하로 연결되어 있어 그 역할을 확인하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상하수도관. 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악취는 물론 장마철의 역류 현상으로 집에 물이 차게 되는 등 많은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점검을 나가는 곳이 있다고 하여 점검반과 함께 동행 취재를 해봤습니다. 해당 구청은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을 꼼꼼하고 정확하게 검사하기 위해 CCTV 로봇을 이용하여 검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CCTV 로봇이 하수관 안으로 들어가자 그 안의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 있었는데요. CCTV 로봇이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포착된 것은 하수관 안의 토사물과 벌어져 있는 이음새 부분이었습니다. 오수가 흐르자 벌어져 있는 이음새 부분 사이로 물이 줄줄 새고 있었습니다. 이음새가 벌어져 있는 상하수도관이 과연 이곳 한 곳뿐일까요? CCTV 로봇으로 살펴본 하수관은 그야말로 엉망진창. 곧 다가올 장마철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노후된 하수관 정비는 시급한 상황. 또한 누수는 국민의 혈세와 직결된 문제인데요. 점검에 나선 해당 구청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기는 한 20년 이상 됐다고 보여야죠. 그래서 저희가 이건 조만간 저희가 정비를 할 겁니다. 예산을 지원받아가지고 이제 준설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반적인 교체 작업을 해야 됩니다. 상하수도관은 각 지자체에서 민원 요청 시 또는 장마철을 대비해 관리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점검 시 상하수도관마다 그 등급이 A, B, C, E로 구분되면서 관리 등급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나 점검 등급표의 내용도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고 점검자들의 의견에 따라 그 등급이 나눠지기 때문에 일괄성이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전부 다 이제 여기다가 이 표시를 해가지고 큰 도면에다가 저희가 이제 요 지역은 언제 대상, 언제 준설 예정 그런 계획을 세우는 거죠. 더욱 정확하고 확실한 관리를 위해서는 관망도부터 정확하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매년 같은 형식으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점검 현황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하수관으로 들어간 CCTV 로봇. 준설토가 쌓여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이것이 서울시 하수관의 전반적인 모습이 아닐까요? 하수관 점검은 CCTV 로봇과 몇 안 되는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이런 CCTV가 몇 대가 있나요? 저희 한 대 있습니다. 한 대 가지고 하는데 워낙 고가 장비가 알아요. 많이 확보도 못하고. 보통 한 번 할 때 한 몇 킬로 정도 하나요? 하루에 제일 많이 하면은 1km 정도도 갈 수 있습니다. 저희 CCTV반은 주로 토요일, 공휴일 날 나와서 많이 해요. 차 통제 때문에. 관내 하수관 길이는 약 250km인데 하루 점검 작업은 최대 1km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관내 하수관을 한 번씩 보는 데만 걸리는 시간은 무려 2년 반 이상 소요되는 실정인데요. 인력은 물론 장비 확충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이제 재정 자립도가 98% 정도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네. 상하수도 간의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누수로 인한 1년 평균 물세는 무려 6천억 원. 이것이 다 국민의 혈세라는 사실. 상하수도 간의 붕괴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므로 노후된 상하수도 간의 안전점검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장기적으로 무호수관을 분리를 해서 정화제에서 나온 물들은 별도로 오수관으로 빼고 비가 와서 내려가는 하수는 항상 건기에는 말라 있고 우기 때만 흐를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현실적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대책 강구하기가 좀 어려운 형편입니다. 철저한 안전점검은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한 하나의 방책. 모든 시민이 불안에 떨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버스. 그만큼 남녀노소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장애인들에겐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상버스는 2003년 20대의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국내에 처음 도입되었는데요. 일반 버스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과 같은 교통약자들을 위해 차 바닥이 낮고 계단이 없는 차를 말합니다. 얼마 전 정부는 제2차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5개년 계획을 발표. 2013년까지 50%로 늘리기로 했던 저상버스를 2016년까지 41.5%로 연장 축소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주장하며 50여 개 버스 정류장에서 저상버스 도입 촉구를 알리는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저상버스의 문제점은 일단 절대적인 양이 적은 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서울시가 많다고 하지만 22%에 불과해서요. 5대 중에 1대, 저상버스를 거의 구경하기도 힘든 배치 자체가 얼마 안 돼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전국장애인철폐연대에서 자신과 같은 장애인들의 인권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체장애 1급 박정혁 씨. 모든 일과가 끝난 퇴근 시간, 그는 퇴근 시간이 되면 집으로 갈 생각에 머리부터 아파오는데요. 회사가 있는 영등포에서 집인 월계동까지 총 거리는 약 24km. 저상버스가 서는 정류장만 이용하면 총 2시간이 걸리는 먼 거리입니다. 제작진은 실제 걸리는 시간을 재보기로 했는데요. 집으로 가는 노선에 버스가 와도 저상버스가 아니면 타지 못하는데요. 바로 눈앞에서 집으로 가는 버스를 봐도 저상버스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몇 대의 버스를 보내고 30여 분이 지나서야 저상버스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버스기사의 도움으로 겨우 버스에 오른 정혁 씨. 하지만 좁은 차 안은 그가 움직이기엔 좁아 보입니다. 저상버스 바닥엔 휠체어를 잡아주는 고정장치가 붙어 있는데요. 하지만 휠체어의 한쪽만 잡아주기 때문에 정혁 씨는 버스에 타는 동안 불안하기만 합니다.
드디어 버스를 갈아탈 환승역에 도착했는데요. 하지만 또다시 저상버스를 기다리는 지루한 기다림이 시작됩니다.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집으로 가는 버스가 와도 저상버스가 아니기 때문에 타지 못하는데요. 수많은 버스가 정류장을 지나쳐 왔다 가지만 정혁 씨를 위한 저상버스는 올 기미가 없습니다. 어느덧 회사에서 출발한 지 1시간이 넘어가고 있었는데요. 드디어 그렇게 기다리던 저상버스가 도착했지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맙니다. 저희 기둥 때문에 못 올라가는데? 바로 버스 정류장의 노선표가 버스 출입구를 가로막는 바람에 버스에 오르는 게 쉽지 않은 상황.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버스 기사님의 도움을 받고서야 겨우 버스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어디로 되라고요? 버스에 겨우 올랐지만 버스 기사가 휠체어 고정 장치를 찾느라 시간이 지체되는데요. 조작을 잘 못하시죠. 버스 기사들의 조작 미숙을 겪을 때마다 정혁 씨의 입에선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교육이나 이런 거 다 받으시나요? 교육 받는데 하도 어릴 때가지고 사회를 잘 안 하니까 기사들이 깜빡하고 그냥 저상버스가 이렇게 공급이 중대가 안 되는 이유는 현재 그 버스 운영하는 것이 운영 버스 회사가 지금 이 버스 서비스를 공급하는 상황에서 이 저상버스는 가격이 비싸고 또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도입하는 걸 상당히 꺼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오랜 고생 끝에 집에 도착한 정혁 씨. 긴장이 풀린 탓일까요? 버스 안에서 긴장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표정이 많이 밝아 보이는데요. 네가 너무 좋고 네가 많아. 턱없이 부족한 저상 버스 때문에 일반인이라면 1시간이면 도착했을 거리를 정혁 씨는 4시간이나 걸렸는데요. 관련 당국의 대책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장애인만은 복지가 아니라 저거는 보편적 교통약자의 이동을 편리하게 하자는 의미가 있어요. 버스에서 장애인이 탈 수 있는 저당버스가 100%가 올라가고 많이 늘어난다면 비장애인과 함께 버스도 이용하고 지하철도 이용하고 그러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시민들에게 빠르고 편한 발이 되어야 할 버스가 여전히 장애인들에겐 불편한 신발이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저상버스의 확충이 시급해 보입니다. Next. 추억이 머무는 곳이 방송됩니다. TBS. TV에 이런 자막이 보이는 가구는 연말까지 정부 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야, 안 돼! 연말에 신청이 한꺼번에 몰려서 지원이 늦어지면 어떡하냐? 빨리빨리 신청하라 그래. 어디다 신청하는 건데? 저소득층 가구는 주민센터, 일반인 가구는 우체국, 그리고 인터넷 시청도 가능합니다. 고라! 더 선명한 디지털 방송! 빨리 모르면 빨리 신청하세요. TBS.
바람과 햇빛을 쐬고 눈과 비를 맞으며 자란 나무들이 실려와 숯으로 태워질 시간을 기다립니다. 황토로 지은 전통의 재래식 가마. 며칠 후면 저 단단한 참나무들이 숯으로 재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나 어떻게 짜는 게 아니라 이런 상간에 또 비어 있으면은 이런 것도 다 채워야 돼. 숯을 만들어낼 최초의 불씨가 당겨집니다. 불은 닷새 동안 쉼없이 타게 될 텐데요. 20년 세월 가마에 불을 붙여 넣었어도 태울 때마다 새롭고 고마운 마음이지요. 어렸을 때는 그 수치로도 이제 뭐 장찌개를 끓이든가 뭐 고기를 구우든가 했을 때 어렸을 때는 그 이제 불로 빠진 불이 부족하고 할 때는 이제 그 수치를 좀 사용하고. 가마 안에서 나무가 타는 온도는 1800도. 철이 녹는다는 1500도보다 뜨겁습니다. 상상하기 힘든 열기 속에서 타고 또 타도 나무는 재로 사라지지 않고 숯이라는 전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무가 우선 그렇게 빨간 불덩이가 돼서 이제 작은 숯덩어리, 까만 숯덩어리가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요. 숯덩어리 작은 거 하나도 굉장히 소중하게 느끼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숯이 아주 잘 됐는데 우리 어릴 적에는 숯을 쓸 때가 많았습니다. 장독대 항아리에도 숯이 들어갔고 아기를 낳은 집 금줄에도 걸었죠. 새까만 숯이 최고의 정화작용을 하는 신비를 어릴 땐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화롯불에 구워 먹던 주전부리의 맛은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일하느라 힘들지. 학교만 하다가 와가지고 하는 게 있나? 아버지 나이 많다고 이제 있는데 네가 주는 게 더 맛있네. Next. 전통 문화의 향기가 방송됩니다. TBS.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한 수제화 가게. 저마다 신발을 고르는 손님들로 북적이는데요. 맘에 쏙 드는 신발 한 켤레에 어느새 웃음꽃이 퍼집니다. 수제화로 만들었다고 성수동에 이따고 가보자고 그래갖고 우리 직장 동료들하고 같이 지금 구경하러 왔어요. 신발도 다양하고 많고 편하네요. 네. 딱 신으니까 그 착용감이 이게 신발이 좀
나한테 맞는 신발이구나. 내가 생각하는 제품 디자인하고 너무나 매치가 되네 이게요. 한때 600여 개 업체가 밀집했던 성수동 구두골목은 80년대 구두 제작의 1번지였죠. 값싼 중국산에 빌리고 백화점의 과도한 수수료에 허덕이면서 침체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지역 상인들이 직접 마을 기업을 만들고 공동 판매에 나선 건데요. 직거래로 유통마진을 줄이다 보니까 어느새 고급 수제화를 싸게 살 수 있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지역 명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왜곡된 유통의 거품 이런 부분 배제하고 백화점 이상의 그 수제화를 맞춤도 할 수 있거든요. 수제화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또 우리 생산 공장들은 또 수제화 만드는 데 있어서 자부심을 더 한층 보양시키고 있는 거고요.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직접 연결하는 매장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더 노력하면 앞으로 우리 수제화 제조업체가 살 길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게 됐죠. 마을 기업의 수익금은 후진 양성에도 사용돼 장인들의 기술 전수에도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 소득도 높이고 지역 경제도 살리는 착한 기업. 마을 기업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TBS 무지개 캠페인 7가지 색깔이 모여 무지개를 만듭니다. Today. TBS. 아침 햇살 어떻게 오늘은 뭐가 나올까? 침착해야 돼 역시 와우. 수도권 생활 정보는 여기에서 건지세요.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서울동물원. 1984년 개장해 시민들의 사랑을 받은 휴식 공간인데요. 그렇다면 동물원 식구 가운데 가장 오래된 터줏대감은 누구일까요? 바로 올해 107살인 갈라파고스 코끼리 거북인데요.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동물은 동물의 왕 호랑입니다. 동물원 방문객은 연평균 420만 명 선. 1년 중 관람객이 가장 많은 때는 역시 가정의 달 5월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이들의 손을 잡고 가까운 동물원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하나, 둘, 셋. TBS. 야투막한 언덕을 따라 층을 이룬 화사한 꽃게단과 굴뚝. 임금과 신하들이 모여 뱃놀이를 했다는 넓은 연못.
한여름에도 시원한 바람을 들였던 높고 아담한 정자. 자연의 순리를 따라 어그러짐이 없고 소박 하나 기품 있는 어울림이 돋보이는 이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정원입니다. 원래부터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유별나게 도드라지는 모양도 빛깔도 없는 아름다운 정원. 애써 꾸미지 않아도 저절로 돋보이는 이것은 자연과 서로 벗하며 살아왔던 선조들의 지혜가 빚은 살아있는 그림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우리나라의 정원은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반드시 지켜졌던 한 가지는 바로 자연과의 어울림인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뚜렷하고 산, 들, 강, 바다 등 천혜의 자연 요소를 두루 갖춘 우리나라. 자연에 담긴 선과 색을 거스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드러냈는데요. 우리의 정원은 선조들의 자연관과 미의식을 고스란히 담아낸 삶의 터전이자 작품이었습니다. 오랜 옛날 왕과 왕비가 살았던 궁궐은 높은 담장만큼이나 쉬 범접할 수 없었던 지엄한 곳이었습니다. 겹겹이 쌓인 9개의 문을 지나서야 다다를 수 있었다는 구중궁궐. 이곳은 나라의 행사를 치르던 정전에서부터 왕실 사람들의 은밀한 생활공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건물들이 빼곡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궁궐 뒤뜰의 깊숙한 곳. 이곳에는 계절마다 그 모습을 달리하는 아름다운 곳이 있습니다. 한평생 궁궐을 벗어나지 못했을 이들이 마음 편히 숨 쉴 수 있도록 배려한 이곳은 바로 궁궐 속 정원. 크고 작은 연못과 정자가 한데 어우러져 그림 같은 풍경을 선사하는 궁궐의 정원은 흙 한 줌, 기둥 하나에도 저마다 의미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또한 그 역할과 규모도 모두 달랐던 정원. 그 중에서도 궁궐 내 누각으로는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면서 왕이 외국 사신을 영접하거나 나라의 경사가 있을 때 신하들과 공식적으로 연회를 베풀었던 곳이 있습니다. 간결하면서도 호화롭게 장식해 조선 후기 건축 양식을 엿볼 수 있는 이곳은 바로 경복궁의 경회로. 사방이 트여 있어 수려한 조망을 자랑하는 경회로는 왕권 강화가 최우선이었던 조선 초기에 임금의 권위와 궁궐의 품격을 높여주는 건축물이었습니다. 특히 네모 반듯한 연못을 만들고 그 안에 웅장한 누각을 세운 이곳은 연못 가운데 둥근 섬을 조성하면서 음양오행의 원리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네모난 것은 땅이요 둥근 것은 하늘이라는 원리를 품은 또 하나의 연못이 창덕궁 후원에도 있습니다. 한국 전통 조경의 진수를 엿볼 수 있는 이곳은 바로 부용지. 자연을 끌어안은 소박함이 깃든 부용지는 왕들이 가장 사랑했던 정원으로 이곳에서 정조 임금은 개혁 정치를 꿈꾸기도 했습니다. 또한 과거에 급제한 유생들에게 왕이 직접 연회를 베풀어 축하해주기도 하고 신하들과 함께 연못에 낚싯대를 들이우고 지친 심신을 달래기도 했습니다. 활짝 핀 연꽃을 닮은 이곳 부용정은 마치 한 폭의 산수화를 그리는 듯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깎고 다듬었지만 자연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애쓴 흔적이 엿보이는 창덕궁의 후원. 깊고 그윽한 숲속에 내려앉은 소박한 정자는 이미 자연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창덕궁의 담장 한켠에
마음껏 열려있는 후원과는 달리 고요하게 닫혀있는 작은 언덕이 있습니다. 반듯한 돌을 층층이 쌓아 올려 인공적으로 언덕을 만든 이것은 바로 화계. 꽃으로 만발한 화계는 또 하나의 궁궐 속 정원입니다. 돌 화분에 괴석을 얹어놓거나 온갖 문양으로 멋을 낸 굴뚝은 화계를 돋보이게 하는 조형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장식적 효과를 넘어 왕실의 번영과 나라의 무사태평을 기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비탈진 산자락을 이용하여 경사면의 침식을 막기 위해 꾸민 화계. 이는 선조들의 지혜가 낳은 전통 정원입니다. 마치 산을 닮아 있는 궁궐 속 화계는 경복궁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왕비의 처소였던 교태전 뒤뜰의 후원. 이곳에 조성되어 있는 야트막한 언덕에선 낙선제의 화기와는 또 다른 면모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바로 면면이 문양을 새겨 넣어 마치 하나의 작품을 보는 듯한 이것은 굴뚝. 내명부 최고의 권력을 거머쥐었던 왕비에게 더없이 화려한 가을을 선물했을 것입니다. 왕실 가족들이 지극히 개인적으로 사용했던 또 하나의 정원이 경복궁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고종 황제가 사랑했던 향원정. 매혹적인 곡선의 자태를 뽐내는 향원정은 고종 황제와 명성 황후가 산책하곤 했던 아름답고 향기로운 정원입니다. 오롯이 휴식을 위한 공간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화려하게 조성했던 향원정. 오늘날에도 그윽한 향기에 취하는 듯합니다. 조선 후기 궁궐에도 서양식 건축물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로 지은 한옥과 묘한 어울림을 이루는 이 건물은 바로 석조전. 유럽 궁전 건축 양식에 따라 지은 석조 건축물입니다. 새로운 양식이 도입되면서 궁궐의 정원도 변화된 모습을 띠게 됐습니다. 석조전 앞뜰에 만들어진 분수대. 이것은 우리나라 최초의 이탈리아 양식의 유럽식 정원으로 이국적인 풍경을 그립니다.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 온 신선사상, 불교, 풍수지리, 그리고 조선시대부터 시작된 유교의 영향으로 독특한 정원 문화를 발달시켜온 우리나라. 하지만 변하지 않았던 한 가지는 바로 자연과 벗하며 주변 환경을 중시하면서도 인간과의 어울림을 먼저 배려한 것이었습니다. 선조들이 여흥을 즐기고 학문과 정신을 수양하기도 했던 우리의 정원. 이곳은 그네들의 맑고 고든 숨결이 배어있는 삶의 또 다른 공간이었습니다. Next. 돈 되는 TV 알아야 본다가 방송됩니다. TBS. 희망 광고 안 들어봤는데 어떤 광고죠? 이게 글쎄 그게 뭐예요? 광고를 만들어준다고? 방송국에서 공짜로 해줘요 그런 거요? 돈도 안 내고? 어떻게 하는데요? 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가격 제한은 따로 없나요? 정아, 중소기업이나 영세상인 개인이나 단체 같은 그리고 사회적 기업 우리 같은 사람들도 CF 만들어준다고 하네. 그래? 응.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볼까? 우리 당연히 해야지. 7월 15일. 7월 15일. 7월 15일. 7월 15일까지 여러분의 사연을 보내주세요. TBS 문화광고 여러분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아침 햇살. 어떻게 오늘은 뭐가 나올까? 침착해야 돼. 역시 와우. 수도권 생활 정보는 여기에서 건지세요. 퇴근길 신개념 뉴스, 생방송 이브닝 와이드. 수도권 뉴스, 교통정보, 경제, 스포츠, 연예가 소식, 각종 수도권 행사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꽉 찬 프로그램.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창, 생방송 이브닝 와이드가 평일 저녁 당신의 퇴근길을 찾아갑니다. 오재미동의 오는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동네, 그러니까 오라는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동네, 그리고 5가지 이상, 오의 5가지 이상의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는 동네라는 뜻으로 충무로 영상센터의 애칭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무료로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무료로 오셔서 영상문화를 마음껏 즐기시고 가실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재미동으로 많이 놀러오세요. TBS 어디로? 자연으로! 뜨거운 귀농 열풍 속에 억소리 나는 삶을 살며 성공 신화를 쓴 귀농인들도 부지기수. 그러나
귀농 만만하게 봤다간 큰 코 다치기 십상. 준비할 것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데 멋진 인생의 이막. 농촌에서의 성공적인 귀농 생활을 위해 꼭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지금 공개됩니다. 귀농의 인기는 매해 쭉쭉 상승. 지난해에는 귀농 가구가 처음으로 4천 가구를 돌파했다. 이러한 바람을 타고 귀농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해주는 교육기관도 많이 생겼는데 충남의 한 귀농 교육기관. 이곳에서는 서울시가 개설한 맞춤형 귀농 교육 전문 과정 수업이 한창. 모두들 기숙사에서 합숙까지 하며 귀농 공부에만 매진 중인 장학생들이다. 그런데 이렇게 귀농 수업을 열심히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 이전에 귀농을 하신 분들이 거의 80~90%가 실패하고 다시 도시로 재이농한 경우가 있는데요. 본인한테 맞는 지역, 또 시기, 또 장목 선택 이런 것들이 막연한 환상을 가지고 접근하면 실패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농촌이라는 사회, 또 농업이라는 산업에 대해서 보다 정확히 알고 서울시 지원으로 무료 진행되는 이 수업에서는 농업에 대한 수업뿐만 아니라 농촌 생활에 꼭 필요한 기술까지 배울 수 있다. 그런 그 인성을 좀 회복하고 자연 속에서 평화를 느끼고 살고 싶어서. 제가 진짜 귀농해서 영농을 한다고 한다면 준비를 많이 한 만큼 그만큼 실패도 적고 그다음에 제대로 이제 농사를 지을 것 같아서. 서울시 귀농 전문 과정은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위탁을 받아서 총 3개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1개월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출퇴근 형식으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 2개월은 저희 대학에서 위탁을 받아서 2개월간 현장 실습과 이론, 그 다음에 도제식 현장 실습을 겸하여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정부 기관에서 위탁한 수업은 농촌진흥청 등에도 마련돼 있어 귀농 교육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인증한 귀농 학교의 경우 교육비의 80%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다. 교육기관의 특성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곳을 고르면 오케이. 대부분 귀농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은 이론 수업 40%에 실습 수업 60%. 무엇이든 직접 해봐야 정확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기에 실습 수업이 더 많다. 수강생들의 만족도도 꽤 높은 편. 교육을 일단 좀 바꿔가면요, 한결 이게 적응하는데 좀 수월할 것 같아요. 제가 교육을 받아보니까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교육 후에는 언제든 자문 상담까지. 일단은 교육을 받으신 이후에 정착하시기까지가 중요한데요. 저희 기관에서는 교육받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사후 지원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어떻게 정착하시고 어떠한 작물을 필요로 재배하시는지에 대한 정보를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고 또 시시때때로 또 필요한 그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전문가분들을 파견 보내드린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저희가 전문가분들의 자문을 얻어가지고 정보를 또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일정 기준의 교육 이수자라면 누구든지 자문 상담을 신청할 수 있고 필요 경비는 국가에서 지원돼 본인 부담이 따로 없다. 산 좋고 물 좋은 충북 옥천. 교육을 통한 오랜 준비 과정과 정부의 지원 사항을 꼼꼼하게 챙겨 새로운 인생에 도전했다는 분 나와주세요. 대전에서 잘 나가던 학원 사업을 정리하고 지금은 밤낮으로 과수원 돌보는 즐거움에 푹 빠져있다는 이근철 씨. 하지만 처음 농사에 도전하면서 막막하기는 그도 마찬가지. 그래서 오랜 준비 기간 동안 다양한 국가 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배우며 막막함을 날려버렸다고. 짧지만 집중해서 받은 여러 분야의 교육이 이제는 이근철 씨의 경쟁력이 됐다. 상당히 도움된다고 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왜 그러냐면 어차피 그 교육을 안 받고 모르는 상태하면 나중에 결국에는 알게 될 부분인데 그러다 보면 교육을 받으면 하나라도 또 빨리 또 알게 될 것 같고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됐죠. 관정입니다. 관정. 하지만 준비된 귀농도 쉽지만은 않았다. 과수원을 마련하고 자리 잡는 동안 발생하는 수익이 없어 어려움이 많았던 것. 한 1억 6천 정도 이렇게 이제 땅을 구입하고 그 나머지는 다 몸으로 했습니다. 몸으로 하고 그 뭐 다른 일도 하면서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서 만들어 왔지.
이근철 씨는 정부의 지원 제도를 통해 농가 주택 구입비 500만 원을 지원받기도 했는데 귀농, 귀촌 종합 시스템을 통하면 귀농 시 정부 기관에서 지원해주는 다양한 혜택을 챙겨볼 수 있어 더 알뜰하게 귀농을 준비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3년 정도는 소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생계를 할 수 있을 만한 자금, 그동안에 본인이 궁극적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농업을 위한 기반 투자에 필요한 자금, 뭐 이런 것들이 고려돼야 되겠죠. 알뜰살뜰 귀농했다고 다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웃과의 소통. 실제로 이웃과 어울리지 못해 귀농에 실패하는 이들도 많은 만큼 지역에 뿌리내리고 정착하기까지 이웃이야말로 가장 큰 힘. 같이 서로가 트랙터, 이양기, 포크레인 뭐 그런 거 서로가 빌려서 같이 하기도 하고. 근데 그 풀 까는 것도 뭐 보은에서 이제 거기 타고 다니는 거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빌려온다 하고 이제 그렇게 서로 공유도 하세요. 예. 서로 모르는 게 있으면 알려주기도 하고 함께 끊임없이 공부까지. 이제는 농업도 경쟁력 시대인 만큼 현재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복숭아대학 과정에 입학. 작물 재배 기술도 업그레이드 중이다. 숨 돌릴 틈 없이 공부, 또 공부인 셈. 이건 할 수가 없는 건데 할 수 없는 거. 2년여의 귀농 생활을 통해 농업이 끝없이 연구하고 노력해야 할 분야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농업 실행할 때 직접 이제 귀농하면서 이제 그 작물 재배한다든가 할 때 차이점이 좀 많이 있겠죠. 내려와서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해가면서 같이 해야지 한 가지만 해갖고는 알 수가 없어. 이해를 못하면 되질 않습니다. 공부 안 하는 거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경제적 여유와 청정한 자연 속 전원 생활까지 일과 생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싶은 이들의 꿈 귀농. 귀농으로 성공적인 인생 2막을 열고 싶다면 귀농도 제대로 알아야 한다. Next. 생방송 아침 햇살이 방송됩니다. TBS.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한 수제화 가게. 저마다 신발을 고르는 손님들로 북적이는데요. 맘에 쏙 드는 신발 한 켤레에 어느새 웃음꽃이 퍼집니다. 수제화로 만들었다고 성수동에 있다고 가보자고 그래갖고 우리 직장 동료들하고 같이 지금 구경하러 왔어요. 근데 신발도 다양하고 많고 편하네요. 네. 딱 신으니까 그 착용감이 이게 신발이 좀 나한테 맞는 신발이구나. 내가 생각하는 제품 디자인하고 너무나 매치가 되네 이게요. 한때 600여 개 업체가 밀집했던 성수동 구두골목은 80년대 구두 제작의 1번지였죠. 값싼 중국산에 빌리고 백화점의 과도한 수수료에 허덕이면서 침체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지역 상인들이 직접 마을 기업을 만들고 공동 판매에 나선 건데요. 직거래로 유통마진을 줄이다 보니까 어느새 고급 수제화를 싸게 살 수 있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지역 명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왜곡된 유통의 거품 이런 부분 배제하고 백화점 이상의 그 수제화를 맞춤도 할 수 있거든요. 수제화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또 우리 생산 공장들은 또 수제화 만드는 데 있어서 자부심을 더 한층 보양시키고 있는 거고요.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직접 연결하는 매장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더 노력하면 앞으로 우리 수제화 제조업체가 살 길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게 됐죠. 마을 기업의 수익금은 후진 양성에도 사용돼 장인들의 기술 전수에도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 소득도 높이고 지역 경제도 살리는 착한 기업.
마을 기업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TBS 무지개 캠페인 7가지 색깔이 모여 무지개를 만듭니다. 오늘의 현장을 발빠르게 보여주는 TBS TV의 생방송 프로그램.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중심으로 시민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는 이야기. 생방송 시사 매거진 나우. 지금 이 시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뉴스와 생활 정보를 알아봅니다. 생방송 수도권 투데이. 예민수 교수와 각 분야의 시사 전문가가 함께 푸는 수도권의 이모저모, 서울의 오늘을 이야기합니다. 생방송 예민수의 시시각각. 오늘 일어난 서울의 핫 이슈, 수도권 프라임과 함께 좀 더 자세하게 들어봅니다. 생방송 수도권 프라임. 우리 아이 입시 관련 맞춤 프로그램, 국내 최고 입시 전문가들이 상담해드립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TBS TV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유익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완전 부럽다. 헐 뭐야? 네가 아 분명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말해봐 빨리 말해봐. 너희만 알고 있어?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뿌잉뿌잉. 여기서 무슨 행사하나 보다. 오늘이 안중근 의사 서거 100기주기잖아. 이 대화에서 잘못된 표현은 무엇일까요? 주기란 사람이 죽은 뒤 그 날짜가 해마다 돌아오는 횟수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서거 102주기라고 하면 죽음과 관련된 표현이 중복됩니다. 그냥 102주기라고 하거나 앞에 서거를 써서 서거 102주년이라고 해야 합니다. 주년은 죽음과 관련 없이 1년을 단위로 돌아오는 돌을 세는 단위이기 때문에 서거와 함께 써도 됩니다. 바르게 고친 대화를 다시 들어볼까요? 여기서 무슨 행사하나 보다. 오늘이 안중근 의사 100기주기잖아. 이거 약소합니다. 뭐 이런 걸 다. 여행은 역시 접대 여행이지. 아 이거 받으시고 우리 애 좀 잘 부탁드려요. 아니 우리 애. 당신의 양심 욕심에 물들고 있진 않습니까? 아유, 우린 그런 거 안 받아요. 마음만 받겠습니다. 당신의 깨끗한 양심이 대한민국을 웃게 합니다. 공익광고협의회. TBS